2020 6학년도 수능 영역교재 수능 특강 독서 사회문화 4강입니다. 4강에 요거 이제 뭐 무의사 결정이라 가지고 non decision making. 그러니까 decision making이라는 게 이제 의사 결정을 말하는 건데 non decision making이라는 거는 뭐 무의사 결정이라는 거네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뭐 엘리트들이 그죠? 그 특정의 어떤 카르텔 형성해 가지고 지들끼리 다 헤쳐먹고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뭐 정책은 안 하고 지들끼리 헤쳐먹기 위한 거, 지들이 이익되는 그런 어떤 정책만 시행을 한다. 그게 이제 그런 걸 밝혀내고 이제 그런 걸 설명하는 게 왜 그런가, 그런 거가 어떻게 하는가, 그런 어떤 그걸 증명하는 방법, 뭐 이런 걸 이제 설명한 게 뭐 의사결정론이라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이제 지들끼리 좋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지들끼리 헤쳐먹는 어떤 정책들을 펼쳐가지고 지들끼리 다 헤쳐먹더라. 어떤 방법으로? 이런 어떤 수단으로 폭력을 쓴다든지 경찰력을 동원해가지고 그죠? 아니면 뭐 권력을 쓴다든지 어떤 뭐 영향력 있는 유력 인사의 영향력을 이용한다든지 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그죠?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뭐 대중들을 선동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헤쳐먹는다. 그걸 이제 어떻게 알아낼 건가? 알아내는 방법은 요 세 가지 그죠? 뭐 핵심 쟁점을 선정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영향력에 대한 기대의 정상화, 그러니까 어떤 영향력에 대한 기대의 정상화, 이것도 설명해야 됩니다. 이게 좀 어렵죠, 이쪽 부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이것도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지 권력의 이제 체계, 방지 권력 체계의 이제 증명. 그러니까 뭐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지, 카르텔이 있다. 그걸 이제 증명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한 게 이제 그 무의사 결정론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세히 봅시다. 이거 뭐 좀 어려워요. 그 뒤쪽 부분, 이쪽 부분이 어려워요. 이쪽 부분 뭐 증명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죠? 좀 설명합시다. 정책은 현실 사회 속에 산재한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수단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뭐 현실 사회에 속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수단이다. 그게 정책이라는 거다. 그죠? 더 나은 미래상의 정립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일련의 어떤 방향과 방향 또는 지침이다. 그렇지. 정부가 이제 이렇게 제시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정책이다라는 거죠. 이 개념에 따른다면 정책 결정은 정부의 공식 기관이나 정책 결정자들이 공공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일련의 정책 과정에서 탐색된 대안을 검토해가지고 채택을 해. 그래가지고 미래지향적인 행동 대안. 정책이라는 게 행동 대안이죠. 그리고 뭐 지침 이런 걸 이런 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정책 결정은 뭐냐? 정책을 결정하는 거다. 정책이 뭐냐? 그러니까 뭐 어떤 또 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다. 뭐 정부에서 낸 어떤 수단이다. 이해되잖아요, 좀 말을 어렵게 써놔서 그렇지 이해되잖아요, 그죠? 하여튼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정책의 결정이 누구에 의해 이루어지는가? 이런 정책 결정 누가 하느냐? 시민단체, 국회, 등에서 다양한 참여자나 어떤 집단에 의해서 이제 다원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게 다원주의 입장이고, 소수 엘리트들이 이제 다 헤쳐먹는다, 그죠? 소수 엘리트들에 의해서 결정이 이제 주로 주도된다고 보는 엘리트론이 있다. 그 뭐 다원주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맞지.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돌아가겠지. 그냥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 시민이나 시민단체, 뭐 국회 이런 사람들이 뭐 정책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제대로 된 결정을 내고 있구나. 뭐 당연히 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알고 보니까 뭐 엘리트들이 카르텔 형성해가지고 다 헤쳐먹고 있더라. 그죠?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이제 엘리트론이고, 뭐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그게 이제 다원주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요거 지문에서는 이제 그 엘리트론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 엘리트들이 카르텔 형성해가지고 다 헤쳐먹더라. 그런 상황을 일단 얘기를 하는 겁니다. 봅시다. 이건 뭐 예를 들어 뭐 사법부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뭐 어떤 집단 뭐 어떤 뭐 그런 데서 뭐 지들끼리 헤쳐먹는, 그러니까 지들끼리 뭉쳐가지고 그죠? 딱 이래 뭉쳐가지고 헤쳐먹는 그런 일들이 뭐 우리나라도 뭐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 일어나는 거 가장 심한 데가 이제 뭐 남아메리카 이런 데 이제 카르텔 형성해가지고 막 범죄 카르텔이 만들어져가지고 어떤 지역에는 경찰도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어요. 뭐 그런 식이 되는 거지. 그렇죠? 이제 뭐 나라가 개판되면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봅시다. 엘리트론 중에서도 실증 연구를 통해서 등장한 신엘리트론. 이거 뭐 엘리트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엘리트론이라는 게 있네. 이게 실증 연구를 했대요. 조금 더 믿을만 하겠구나, 그죠? 실증 연구를 했으니까. 그거에 따르면 사회는 소수
지배 엘리트 조직과 이제 조직화되지 못한 일반 시민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소수 엘리트들이 지배 엘리트들이 있다. 지배 엘리트들은 뭐 출신, 경력, 사회생활, 생활 양식, 그다음에 뭐 직책상의 어떤 상호 연관성에 대해서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들끼리 뭉쳤다는 얘기지. 어떤 지역 출신이라든지, 그죠? 그래가지고 뭐 어떤 뭐 법조 카르텔, 아니면 뭐 생활 양식이나 뭐 강남에 모여서 한다든가, 아니면 뭐 직책의 상호 연관성, 뭐 법관이라든지,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동질성을 딱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지들끼리 이제 딱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지들끼리 끌어주고 땡겨주고, 뭐 다른 사람들은, 다른 법관들은 그냥 자기 일 하는데 바쁘고, 근데 걔들 그런 법관들만 싹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헤쳐먹고, 그죠? 이런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면 지배 엘리트 집단은 이제 폐쇄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그 엘리트들이 탁 모여가지고 이제 폐쇄적으로 딴 사람 못 들어오게, 자기들이 출신, 그죠? 자기 출신 지역 사람만 싹싹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편만 딱 만드는 거지. 그죠? 그런 게 폐쇄적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지배 엘리트들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뭐 자잘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뭐 체제 유지, 지금 상황을 유지해, 그죠? 자기 체제, 그러니까 지들이 카르텔이 헤쳐먹는 이런 체제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를 이룬다, 그죠? 기본적 가치, 뭐 이런 어떤 신념, 정치적인 어떤 이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룬다. 그러면서 딱 보수적으로 다른 사람들 못 들어오게 딱 막는 거지. 내가 딱 챙기는 보수적인 어떤 성격을 갖게 된다, 그죠? 이들은 자원을 분배하고 배분하고 권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겠지. 기득권이죠, 기득권. 그죠? 지금 이제 40, 50대 기득권 세력들, 이 사람들은 기득권을 안 놓으려고 그러지. 그죠? 권력을 딱 유지하고 하려고 한다. 또한 이들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독점적으로 이제 주도하고, 그죠? 때로는 은밀하게 결정하기 때문에 다른 집단들은 이러한 정책 결정에 이제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얘들이 막 정책을 결정해버리기 때문에 다른 집단들은 뭘 하지를 못해. 그죠? 욕만 하고 뭐 그냥 그게 다지. 대중의 여론은 이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형성이 되며, 그러니까 뭐 언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냥 한 통속이 되면서 언론이 개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막 정보를 막 보도를 안 해버려. 그죠? 모든 언론이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지. 그죠? 그렇게 하면 대중 여론들이 이제 이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그죠? 이들은 대중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지들이 대중의 여론을 조작하기 때문에, 그죠? 언론과 힘을 합해가지고 여론을 조작하기 때문에 대중의 영향은 대중은 그냥 신경 안 쓰는 거지, 그죠? 그 사람들의 어떤 표라든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언론이나 이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그냥 선동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므로 정책은 대중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대중의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라 아니면 다원주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대중의 여론을 받아들이겠지, 그죠? 그리고 이 대중들이 선거할 때 표도 찍어주고 막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표가 무서운 거지. 근데 표가 조금 이상해, 선거도 방식이 이상해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만약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중 말 안 듣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정책이 이제 대중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배 엘리트들의 이제 지배적 가치관이나 선호가 반영되겠지. 지들끼리 헤쳐먹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헤쳐먹어도 그냥 언론으로 이제 이렇게 스스스 그냥 언론에서 이제 좋게 얘기해주고 그냥 스스로 보도를 안 해버리고, 그러면 대중들이 몰라, 그죠? 요즘 유튜브 때문에 그런 조금 그런 일이 방해를 받고 있죠. 그렇게 못하게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짓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죠?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이들은 대중의 어떤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책은 대중의 요구를 반영하는 거지. 대중이 안 무서워요, 이 사람들은, 그죠? 그러니까 뻔뻔하게 하는 거지. 그냥 거짓말도 하고 그냥 뻔뻔하게 하는 거야. 왜냐하면 대중이 안 무서우니까, 그죠? 대중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 엘리트들, 이 사람들의 이제 지들끼리 이제 이해관계가 핵심인 거지. 왜냐하면 얘들이 직접 표도 움직일 수도 있고, 표도 마음대로 조정할 수도 있고, 언론 여론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얘들 지배 엘리트 지들끼리 해먹는 그런 거 눈치나 보겠지, 그죠? 지배 가치관이나 어떤 선호가 반영되겠지, 그죠? 지배적 가치관이나 선호 이런 게 반영되고, 정책의 변화는 점진적이고 안정지향적이다. 그러니까 정책 변화가 안 되고 계속 이제 그렇게 이제 안정적으로 지금 지들끼리 헤쳐먹는 이 체제가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는 거겠지,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 봅시다. 신엘리트론의 입장을 바탕으로 엘리트의 정책 의제 설정과 관련하여 무의사결정론이 등장이 됐다. 그러니까 신엘리트론의 입장을 바탕으로 엘리트의 정책 의제 설정. 자, 한번 봅시다. 정책의 이제 의제를 이제 설정한다. 이 말을 좀 잘 봐야 되죠. 어떤 정책이 있어. 근데 어떤 정책을 우리가 이제 결정해가지고 시행할 건가? 이거는 자, 대중들이 원하는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지들이 헤쳐먹고 싶은, 지들이 좋은, 자기들한테 유리한 그런 정책을 의제로 딱 걸어가지고 설정해가지고 막 먼저 그죠 시행하겠지. 응? 그 정책에 이제 올려가지고 토론하고 싶은 의제들이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뭐 하루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결론 거죠. 그러니까 한두 개를 뭘로 할 건가? 어떤 정책을 할 건가? 그 정책이 자기한테 유리한 정책만 올라온다는 얘기지. 고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초이스를 어떤 정책을 초이스할 건가? 그거는 엘리트들, 지배 엘리트들이 좋은 원하는 그런 의제만 골라서 설정한다. 그 말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제 무의사결정론이 등장하겠다. 무의사결정론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시전 메이킹이라 그래가지고 의사결정론인데 그죠? 넌 디시전 메이킹이라 그래가지고 무의사결정론이래. 봅시다. 이게 뭔 얘기인지. 설명이 있네.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서 지배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사회 문제만을 의제로 통과시키고, 그러니까 지들한테 좀 유리한 이해관계가 이제 이득관계죠, 그죠? 그런 관계와 연관된 사회 문제들만 쏙쏙 뽑고 그 외 대중들이 원한다거나 좀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은 다 제껴버려. 토론도 안 해버려, 그죠? 자신들의 이제 가치와 이익에 잠재적으로 또는 실질적인 어떤 위협이 되는 이슈는 의도적으로 의제 설정 과정에 이제 진입도 못한다. 그러니까 의제로 뽑지를 않아. 이건 뭐 그냥 올라온 거 있으면 그냥 휴지통에 버려버린다. 그죠? 하도록 하는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게 이제 무의사 결정이다. 그죠? 그러니까 소수 엘리트들이 이제 카르텔 형성해가지고 저들끼리 다 해쳐먹는다. 그 말입니다. 그죠? 무의사 결정은 의제 설정 과정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죠? 일반적인 어떤 정책 과정 봅시다. 의제가 이제 설정이 됐어. 그 다음에 그 의제가 설정이 됐으면 이제 그 정책을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갖고 결정됐어. 오케이, 통과. 그 다음에 정책 집행. 그 다음 정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 평가. 그 다음에 정책 환류는 뭐냐면은 피드백이면 피드백, 환류. 그러니까 환이 환생, 그러니까 다시 산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환이 다시니까 다시 흐른다니까. 이거 이제 다시 돌리는 거지. 다시 이제 의사결정에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또 약간 수정한 다음에 이렇게 또 바꾸고 이게 뺑글뺑글 돈다. 피드백입니다. 그죠? 이런 순서로 이루어지는 어떤 일반적인 정책 과정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의제 결정을 선택했는데 눈치가 보여가지고 일반적으로 요즘 눈치도 안 보죠. 그냥 제대로 마음대로 해버리죠. 근데 의사결정 눈치를 봐가지고 그래도 하나 올렸어. 하도 해달라 그래가지고 올렸는데 그럼 이제 쭉 통과돼가지고 평가해가지고 집행까지 하느냐? 안 하지. 계속 방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게 통과 안 되게 하려고 난리를 치겠죠. 봅시다. 지배 엘리트들이 이제 위협적인 이슈가 일단은 의제 설정 과정으로 진입되는 것을 막지 못하면, 만약에 최대한 막는데 막지를 못했어. 그럼 올라왔죠. 그러면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지. 그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제 정책 대안의 범위나 내용을 수정시키거나 축소시켜버려. 그죠? 대중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막 수정하고 축소시켜가지고 막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걸로 만들거나, 정책 집행 단계에서 어쨌든 결정이 나가지고 또 통과됐어. 그건 집행 단계에서 이제 예산을 감축해. 예산을 다 깎아버려. 그죠? 돈을 안 준다는 얘기지. 그죠? 이런 식으로 감축을 해버려. 용원 만들어버리고, 그죠? 그럼 돈 없이 어떻게 하냐고, 일을. 예산 감축하거나 이제 집행자들을 이제 매수해가지고 정책 집행을 이제 방해하는 거야. 못하게. 그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엘리트들이 모여가지고 카르텔 형성해가지고, 그죠? 또 정책 평가, 그다음에 정책 환류 단계에서는 편견 등을 동원해가지고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 봐봐, 이거 안 좋잖아,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평가해가지고 정책을 종결시켜버려. 환류는 이제 다시 또 돌아가지고 뺑글뺑글 돌게 만들어야 되는데 종결시켜버려. 예? 이 짓거리 하는 거예요. 소수 엘리트들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그죠? 지금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죠. 그죠? 지금 지들끼리 다 쳐먹고 앉아있죠. 그죠? 이런 어떤 무의사 결정을 위한 대표적인 어떤 수단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수단,
그러니까 무의사 결정을 막 의사가 이제 의제가 올라오면 그 이제 어떤 건지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토론할 걸 설정을 해가지고 정책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잘 됐는지 확인하고 평가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또 한번 되돌아본 다음에 환류를 시키고 그죠? 피드백을 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가 이제 그렇게 온갖 이 순서를 이제 막는 이 방법. 엘리트들이 이제 계속 이제 방해하는 카르텔들이 계속 이제 이거를 못하게 방해하는 방법. 그런 수단이 뭐가 있을까? 여기 있네요. 네 가지가 있나?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뭐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뭐 대표적인 수단으로는 첫 번째 폭력. 뭐 깡패 동원해가지고 옛날에 뭐 그랬죠, 그죠? 깡패 동원해가지고 패고 막 그죠? 근데 지금 그렇게는 못할 거고 이제 그 경찰력도 이제 폭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뭘 못하게 막는다든가 방해를 한다든가, 그죠? 이 수단은 기존의 질서를 이제 변화시키려는 어떤 의제나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 그러니까 지들 밥그릇이죠, 그죠? 카르텔의 밥그릇을 뺏으려 그러는 거거나 그런 의제나 뭐 기존 질서에 있던 변화를 지금 잘못됐으니까 바꿔달라라고 하는 어떤 그 변화를 요구가 정책 의제화가 되지 못하도록 경찰력과 같은 물리적인 힘을 사용한다. 이제 강제로 저지해버려, 못하게 막아버려. 그죠?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지. 직접 못하게 해버리니까. 근데 민주주의 체제와 정부화 시대에는 이 수단이 이제 매우 신중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다. 이거 함부로 못하지. 뉴스 보도되고 하는 거니까. 그래도 요즘 상관없지. 왜냐면 막 하는 거죠. 막 해도 뭐 대중이 무섭지가 않죠. 왜냐? 뭐 선거가 무섭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선거를 조금 뭐 자기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 대중은 무섭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둘째는 권력의 행사다. 권력 행사. 뭐 직접적이면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지 않다. 이제 요건 이제 폭력을 사용하기가 좀 껄끄럽죠. 아무래도 눈에 바로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권력을 행사하는 거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 뭐 찍소리 못하게, 그죠? 옳은 말, 바른 말 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 직접적인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지 못하더라도 합법적인 제재를 통해서 지배 엘리트들이 이제 기득권에 도전하는 자들의 특정 가치를 박탈. 그 뭐 자유주의든 아니 뭐 표현의 자유 이런 거 뺏어버려. 카톡을 검열한다든가, 그죠? 그리고 뭐 한번 보자. 뭐 니들이 막 우리 당을 욕했어? 아니면 뭐 그런 반대의 정치적인 어떤 의견을 냈어? 그러면은 막 고발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제 그죠? 특정 가치를 박탈해버려. 표현의 자유를 박탈한다.라고 이제 위협하는 등. 그 뭐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 입법부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떨 수밖에 없죠, 그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쓰는 거니까, 그죠? 수단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서 정책 의제로 이제 그 채택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식이다. 이제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정책 의제로 이제 못 올라오게. 이 수단은 상대를 위협하는 소극적인 수단이죠. 그 우리가 이제 함부로 말을 못 하게 되지. 뭐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뭘 내가 의사 결정을 의사 표시를 하려고 그러는데 표현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못 하게 해버리는 거지. 그죠? 소극적인 수단, 그런 소극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아니면 외부에 영향력 있는 인사, 외부에 영향력 있는 유력 인사. 그럼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유명한 어떤 뭐 연예인들, 그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용해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죠? 그래가지고 뭐 적극적으로 방법을 나타내,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사람들이 찍소리 못하게 반대 의견을 못 내게 해버린다. 셋째는 지배적 가치나 규범 및 어떤 신념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 지배적 가치나 규범, 야 이거 뭐 법적으로 뭐 법을 지켜야지. 우리나라는 법치주의니까 법을 지켜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버리면 표현의 자유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 과격하게 하지는 못한다. 그죠? 봅시다. 이는 어떤 뭐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를 강조함으로 법 이런 걸 강조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기존의 질서에 대한 도전은 이제 비민주적이다. 비애국적이다, 비도덕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데모를 못하게, 표현의 자를 쓰지 못하게 이렇게 이제 억누르는 거죠, 그죠? 그렇게 치부해버리거나 뭐 조금 정치적으로 좀 너무 막 극단적인 게 아닌가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 비난하는 거지, 그죠? 이렇게 확립된 절차나 규칙 또는 이제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제 억압하는 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시위를 하다가 보면 조금 이제 물건 때려 부시거나 뭐 그럴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야 이거 법을 어겼다 이래가지고 막 바로 그냥 체포시키고 뭐 이런 거죠. 그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기존의 어떤 법칙, 규범, 절차, 규칙 절차 이런 것 자체를 새로운 것으로 법을 바꿔버려.
기존에는 하게 했던 것들을 입법부를 장악했기 때문에 법을 지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죠? 새로운 어떤 법을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는 불법이야.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지, 그죠? 그 자체를 이제 새로운 것으로 이제 수정하거나 강화해가지고 지배적인 규범이나 절차에 대한 어떤 변화 요구가 의제화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제 아예 뭐 입을 닫게 봐라, 입틀막하게 하는, 그죠? 그런 거.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상황이죠, 그죠?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심각해요. 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무의사 결정 수단은 현대 사회에서 들어서 이제 둘째나 셋째, 둘째가 뭐야? 둘째라는 게 이제 그 권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죠?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뭐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유명 인사들의 또 외부 영향력, 그죠? 연예인들, 인기 있는 연예인들에게 그 입을 빌려가지고 뭐 어떻게 해라, 그죠? 그럼 셋째는 이제 가치나 신념, 우리가 법을 지켜야지, 뭐 신념 이런 거 이용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법을 지켜야 되지 왜 법을 안 지키느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공격을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못하게 한다. 이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해가지고 그 표현의 자유를 하려 그러면 야 그거 불법이다. 그러니까 너는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을 안 지킬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신념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죠. 이런 방법을 이제 사용한다. 문제는 이 수단들의 사용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거 뭐 의도는 모르겠지. 뭐 말은 맞지. 법을 지켜야 되는 게 맞고, 그죠? 또 뭐 유명한 그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 불법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또 뭐 자기 소신대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의도가 있나? 뭐 이런 것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겉으로는 안 드러난 표면적으로 그 자기들의 의도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지, 그죠? 이에 대해서 프레이라는 사람이 무의사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그러니까 무의사 결정은 이제 일어났는지, 이런 어떤 그 카르텔들이 헤쳐먹는 이런 게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요 세 가지 핵심 쟁점을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뭐 영향력에 대한 기대의 어떤 정당화, 이건 뭐 뒤에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 뭔 말인지 제일 어렵죠, 여기.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어쨌든 방지 권력 체계의 어떤 증명. 그러니까 방지 권력 체계라는 게 뭐냐면은 요거 이제 방지 권력 체제라는 게 아까 말했듯이 그 어떤 네 가지, 뭐 폭력을 쓴다든지, 권력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가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 그죠? 규범을 이용하는 거, 아니면 뭐 법을 바꿔버리는 거, 이런 방법들, 그게 있다라는 거 증명하는 법. 그 이제 세 가지 방법을 제기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씩 봅시다. 뭐 핵심 쟁점, 그 다음에 뭐 영향력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뭐 방지 권력에 대한 체계, 요 세 가지 방법 한번 봅시다. 이게 뭔지인가. 일단 핵심 쟁점의 선정이라는 게 뭐냐면, 핵심 쟁점은 뭐냐면은 현재 가치가 배분되는 형태나 가치 배분 그 자체에 이제 도전하는 쟁점. 그러니까 이 핵심 쟁점이라는 게 뭐냐면 뭐 기존의 현재 가치가 이제 배분되는 거나 어떤 뭐 자원이 가치가 배분되고 뭐 그런 자체, 그러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 도전하는 쟁점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 상당히 핫한 이슈를 말하는 거죠. 핵심 쟁점이라는 게, 그죠? 이거 뭐 그냥 뭐 별로 안 핫한 이슈 말고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뭐 그런 이슈들. 그리고 또 뭐 니들이 폭력을 썼느냐 안 썼느냐, 아니면 뭐 권력을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런 걸 기본적으로 지금 어떤 쟁점이 어떤 뭐 정책이 있으면 그 정책을 이제 뭐 어떤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떤 그 나쁜 카르텔의 어떤 행동들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걸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게 지금 어떤 누가 이익을 받고 돈의 흐름이라든지, 그죠? 권력 이 개입했다든가 그런 걸 알아보는 게 핵심 쟁점이죠. 그게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치가 배분되는 형태나 어떻게 그런 게 배분이 됐는지, 돈은 어떻게 흘러갔고 누가 어떤 권력이 개입했고, 이런 거 알아보는 게 이제 핵심 쟁점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따라서 핵심 쟁점은 현재의 정책 결정 과정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위와 권력에 대한 도전을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결정한 놈 누구야? 아니면 그 결정을 밀어준 놈 누구야? 그 결정을 밀어준 다음에 뭐 어떤 주식을 받아 처먹었다든지, 아니면 돈을 받아 처먹었다든지, 뭐 그런 거 있나? 그죠? 그런 걸 확인하는 게 핵심 쟁점인 거지, 그죠? 핵심 쟁점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으며, 그죠? 얼마나 많은 종류의 어떤 자원이, 돈이 얼마나 많은 양의 자원이 그죠?
많은 양의 자원이 배분되는지, 현존 자원 배분이 돈이라는 거죠, 그죠? 돈의 흐름이죠. 그게 얼마나 변경되는지, 누가 돈 떼 처먹었는지, 그죠? 누가 돈 뇌물 받아 처먹었는지, 이거 확인하는 게 핵심 쟁점이라는 거. 이거 밝혀내면은 좀 이제 그 확인이 되겠죠, 그죠? 카르텔이 작동했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죠? 확인할 수 있겠다. 그럼 두 번째, 이런 핵심 쟁점, 이제 조사를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게 이제 핵심 쟁점이겠지, 그죠? 검찰에서 뭐 이렇게 뭐 한번 해보자. 이게 이제 핵심 쟁점이겠지. 그게 선정이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영향력에 대한 기대의 정당화. 이거 봅시다.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영향력에 대한 기대의 정당화. 이게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서 영향력이라는 게 뭡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들, 엘리트, 소수의 엘리트들이 행사하는 게 영향력이죠. 그 사람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어떤 뭐 생각, 그게 이제 정당화, 그런 의심이 정당화되는지, 그 보자는 겁니다. 이거 좀 말이 좀 이상하게 설명이 좀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좀 어렵죠. 이 부분, 그죠? 봅시다. 그러니까 이거 뭐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런 엘리트들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알아보자는 겁니다. 이거 알아보자고 하는 그 말의 정당성. 이거 왜 알아보려고 그러냐? 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봐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그 사람이 재산이 갑자기 확 불어났다든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확 가치가 올라갔다든지, 그죠? 뭐 이런 걸 보는 거지, 그죠? 봅시다. 영향력에 대한 어떤 기대의 정당화, 이게 말이 어렵죠, 그죠? 영향력에 대한 그놈들, 어떤 그 엘리트들의 영향력이 작동했다는 것을 의심하는 거에 대한 어떤 정당화. 이래 봅시다, 그죠? 이게 좀 뭐 그냥 이래 안 보면 이해가 안 돼, 그죠? 이는 핵심 쟁점과, 이게 어렵죠. 이 문장이 어렵습니다. 이는 핵심 쟁점과 관련하여, 핵심 쟁점이란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돈 띠쳐먹었니 안 띠쳐먹었니 확인하는 그 방법. 뭐 수사겠죠, 그죠?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기존의 질서에 도전하려는 집단, 기존의 뭐 기득권을 파괴하려는 그 엘리트, 어떤 그 카르텔을 부시려는 그 집단, 아니면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고 있는 집단, 이 실질적으로 피해 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그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지 행사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게 말이 굉장히 어렵죠. 이게 뭔 말이냐, 그죠? 이거 이해됩니까, 이거? 다시 봅시다. 이는 핵심 쟁점과 관련하여, 핵심 쟁점과 관련하여 기존의 질서에 도전하는 집단, 그러니까 뭐 카르텔을 때려 부시려는 그 집단과 피해자 집단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지 행사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게 뭔 말이야, 그죠?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봅시다. 이 영향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카르텔을 때려 부시려는 도전하는 집단, 기존의 질서를 이제 도전하는 집단이나 피해자 집단이 끼치는 영향력이 아니고, 이 카르텔 엘리트, 그죠? 엘리트 카르텔이 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끼치는 영향, 나쁜 영향,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 보면 이해가 돼요. 잘 봅시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죠? 엘리트들이 어떤 뭐 정책 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막 영향력이라고 이해를 합시다. 요 영향력을. 그러면 이해가 돼요. 잘 봅시다. 일단 이는 어떤 뭐 핵심 쟁점과 관련해서 기존의 질서에 도전하는 집단, 그다음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고 있는 집단, 이 두 집단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그 엘리트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건지 행사하지 않을 건지, 그 앞으로 지금 일어나지 않았어. 근데 그 엘리트들이 영향력을 막 행사할까? 엘리트들이 행사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엘리트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다? 그거에 대해서 증명할 게 있냐?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냐? 그 사람들이 한 돈 50억만 받으면 그냥 죄가 있어도 그냥 풀어주겠다? 풀어줄 것 같다? 그거 이해되죠, 그죠? 그럴 근거 제시, 그죠?
벌써 한 50억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분명히 그 뭐 범죄자에게 손을 들어주겠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 근거가 되는 거지. 그 이해되죠? 다시 얘기합시다. 이는 핵심 쟁점의 근거, 핵심 쟁점과 관련하여 기존의 어떤 그 질서에 도전하려는 집단, 그 다음에 그죠? 카르텔을 깨부시려는 그 집단, 정의로운 집단, 그 다음에 피해자 집단, 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 뭐냐 영향력, 그러니까 뭐 카르텔 그 뭐냐 그 엘리트들의 그 영향력, 엘리트 이놈들이 막 그 나쁜 어떤 영향력을 끼치려고 할까? 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 응? 그게 막 엘리트들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막 그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이유, 그 근거, 그 엘리트들이 지들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들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벌써 뭐 한 50억을 받아 먹었다. 그게 이제 근거가 되는 그게 근거죠. 그걸 제시하는 거지. 아니면 뭐 행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행사하지 않을 것 같다. 왜? 그 뭐 특별히 이득 되는 게 없고 하기 때문에 뭐 행사하지 않을 것 같다. 뭐 그게 이제 근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죠? 그죠? 그래 봐야지 요 문장이 이해가 됩니다. 그죠? 이 영향력이라는 게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아니라 엘리트들의 영향력을 보는 겁니다. 엘리트들의 이제 나쁜 권력, 그죠? 나쁜 영향성, 나쁜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근거를 제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한 달 전에 뭐 얘가 50원을 받아 처먹었다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어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죠? 그건 이제 그렇게 근거를 제시하는 거다. 이거 뭐 이런 거 하려 그러면 뭐 수사를 안 하거나 아니면 뭐 내부 사람 아니고는 알 수가 없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의 어떤 그 뭐 어떤 범죄를 저지를 것 같다, 뇌물을 받아 처먹을 것 같다, 이런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 거, 그죠? 의혹을 제시한다, 그죠? 그게 해당했네. 그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방지 권력 체계의 증명. 방지 권력 체계의 증명. 그러니까 뭐 방지 권력 체계가 있다. 이 증명, 이게 뭔 말이냐면 바로 이건 좀 쉽습니다. 봅시다. 핵심 쟁점과 관련한 어떤 영향력 행사, 핵심 쟁점과 관련해 가지고 영향력 행사를 핵심 쟁점 만약에 했는데 그거 이제 선정을 했는데 그거를 못하도록 막 영향력, 그죠? 못하게 하는 막 방해를 하는 그런 어떤 그 카르텔 엘리트 무리들이, 그죠?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를 무의사 결정을 위한 어떤 수단. 무의사 결정을 위한 수단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네 가지가 5가지가 있었죠. 폭력, 권력, 그 다음에 뭐 신념 이용하는 거죠. 규명, 법 이런 거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법을 바꾸는 거. 뭐 이런 4가지 방법. 이런 4가지 방법. 그러니까 무의사 결정을 위한 수단 등과 같은 권력, 방지 권력 체계. 방지 권력 체계라는 게 요 4가지를 말하는 거네요. 그죠? 이제 무의사 결정을 위한 수단. 요 4가지 방법. 그런 거를 이제 활용하여 좌절시킨 것을 증명하는 것. 그런 것들, 이제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 권력, 아니면 뭐 이게 뭐 법을 지켜라, 뭐 이런 거, 신념 이용하는 거, 아니면 뭐 법을 바꿔버리는 거, 이런 거, 이 4가지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좌절시킨 것. 이거 이 과거 일이네. 좌절시켜 버린 것, 정책을 틀어막은 거, 그걸 이제 증명하는 거. 이건 뭐 쉽지 않죠. 이건 뭐 수사 안 하면 되나? 이렇게. 하여튼 이 3가지 방법으로 얘들이 카르텔이 작동을 해가지고 정책을 틀어막았다. 그런 걸 증명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무의사 결정론이다. 뭐 별 내용이 없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인데 뭐 무의사 결정론이라는 게, 그죠? 봅시다. 사회적으로 쟁점이 많은 사항 중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상당 중요한 정책인데 이 결정이 안 돼. 그런 게 많이 있답니다. 뭐 결정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죠? 또한 사회적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에 해야 된다로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서 정책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그러니까 뭐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걸 막 천천히 그냥 해가지고, 그죠? 다수 존재한다. 이렇게 정책 결정이 지연되는 것 중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정책 지연의 원인, 적정한 정책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지연되는 것, 어떤 정책 절차를 거쳐야 돼.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연될 수 있다. 뭐 이건 뭐 이해되는데,
적정한 정책이 제시되지 않아서 적정한 안건 이거 뭐 필요성은 알겠는데 뭐 좀 올바른 게 뭐 이렇게 또 문서가 안 만들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좀 지연되는 거. 이거 빨리 하면 될 텐데 이거 뭐죠? 하여튼 일부러 그러는 건지 뭐 어쨌든 간에 뭐가 좀 안 만들어져 가지고 늦은 경우, 지연되는 경우, 그다음에 이해관계자들의 이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럴 수도 있겠죠. 뭐 이게 뭐 첨예하게 대립을 하겠지. 중요한 일이면 그죠? 그런 경우 지연이 될 수 있다. 이런 정책 지연 사유로 정당화되지 않는 정책 지연. 이건 뭐야? 이건 뭐 정당한 어떤 사유가 없어. 근데 정책 지연하고 있어. 앉아 있어. 이거 뭐야? 그죠? 이건 뭐 그냥 지들이 하기 싫은 거지. 그죠?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다시 발생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 그 뭐 100%다 이제 입맛에 맞게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것도 뭐 웬만한 건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이제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인데 그게 이제 지금 다수가 발생하고 있대. 그건 잘못된 거지. 그죠? 소수가 발생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다수는 좀 뭐 잘못되고 있다는 거. 하여튼 무의사 결정론은 이와 같은 사회 현상들을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이 된다. 그렇죠? 사회 현상들을 설명하는 이론이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무의사 결정 이 글을 은 자체는 뭐 무의사 결정론에서 설명을 하고 그게 다네요, 그죠? 설명한 게 다네. 뭐 그렇다, 그죠? 그래도 뭐 깔끔하게 뭐가 좀 읽고 난 뒤에 뭐가 찜찜하게 뭐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한 번 또 여러 번 또 보고 또 여러 번 보고 또 영상을 또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초벌입니다. 초벌. 그죠? 맨 처음에 영상 만드는 거기 때문에 또 이 정도 보고 조금 더 깔끔하게 해서 영상 다시 올릴게요. 예, 다음 영상 넘어갑시다.